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뭐 미디어 언론이나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요즘 사람들 너무 잘 못 읽는다. 우리 아이들이 잘 뭐 글을 읽고도 잘 이해 못하고 뭐 어휘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또 어르신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또 현혹도 잘 되시고 그런 사회 전반에 조금 어떻게 잘 읽지 못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지금 현상들이 벌어진 것에 사실은 개인적인 책임은 극소,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굉장히 소홀하고 나태했거나,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은연중에 이것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면서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가 사람들이 뭔가 잘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리터러시 뭐 글을 읽고 쓰고 정보를 읽고 쓰고 이런 거 관련할 때 많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문맹 이런 말이 있어요. 문맹.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사실은 뭐 글을 읽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문맹이라는 건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완전하게 숙달하지 못해서 글씨를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읽고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 예전에 이제 뭐 일제시대 지나고 한국전쟁 겪고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때는 문맹 퇴치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마치 문맹이 어떤 병인 것처럼. 요즘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치 그게 무슨 뭐 바이러스 퍼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말들도 쓰곤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말들이 있냐면은 실질적 문맹 이런 말을 이제 뭐 언론이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러면 실질적 문맹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문맹은 아닌데, 그러니까 글자는 읽고 쓸 수 있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실질적 문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 문맹이라는 거는 거기에서만 그치진 않겠죠. 제가 앞에서 리터러시를 정의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역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 문맹이라는 건 단지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소위 뭐 말귀가 없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 뭔가 기여하는 방식으로 읽고 쓰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 문맹이란 이런 말들이 개인에게 자꾸 책임들이 돌아가요. 너 노력 안 한 거 아니야? 너 뭐 했어? 왜 책 안 읽어? 이렇게 한다거나, 선생님한테는 왜 애들 제대로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좀 이렇게 잘 깊이 있게 읽고 분석도 하고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셔야지. 이렇게 블레임,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이렇게 어떤 개인들을.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질문하지 않는 시험 사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대답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질문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질문하고, 그렇죠. 그래야 생각이라는 게 일어나고 대화라는 게 깊이 있게 되고, 그렇죠. 내가 글을 읽는 동안에도 의미라는 게 계속 깊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질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고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 잘 읽는다라는 건 사실은 질문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책 읽을 때 막 빨리 읽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들은 옆에 막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책은 원래 지저분하게 읽는 겁니다. 깨끗하게 읽는 게 아니고. 그거 중고시장에 다시 파실 거 아니면은. 그렇죠. 그냥 지저분하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을 이제 질문들을 해가면서. 그런데 질문하지 않는 사회가 굉장히 이제 역설적으로 시험은 엄청나게 많이 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쵸?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시험을 봐야 되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되죠. 그렇죠? 뭐 입시, 대입, 입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너무 시험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시험의 관문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과했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는가,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뭡니까? 질문이에요. 사실은 시험 안에 질문들이 들어있잖아요. 다음에 뭐뭐니까 이렇게 하시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다 질문인데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험에서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상당 부분. 어떤 시험 범위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읽고 공부하고 여러 번 외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쵸? 섭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갖고서 답을 고른다든가 간단하게 뭔가를 쓴다든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좋은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런 거를 키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발의 목적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경쟁을 유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들어있는 시험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면서도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사회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어떤 환경적 한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회사에서도 미팅하고 학교에서도 미팅하고,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만나서 미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는데, 이 미팅이라는 게 모임, 회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그 항목이나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 그것들을 그냥 통과시키는, 그것들을 그냥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회의나 미팅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런 미팅에서는 사실 생각이라는 게 풍족해질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미팅이라는 게 어떤 미팅이 좋은 미팅이냐? 대화를 많이 하는 미팅이 사실은 좋은 미팅입니다. 주어진 안건 안에서 그 안건 여러 가지 항목들 안에서 가장 거기서 이것들을 최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서로 의미가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것들이 없어요, 별로. 우리가 창의성 얘기 요즘에 많이 하는데, 창의성이라는 게 개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얘기하지만, 근데 창의성의 가장 쉬운 정의는 뭐냐면요, 두 가지 동떨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사후의 일이고요. 두 가지 동떨어져 있는 걸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창의성인데, 대화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의견이 만나서, 생각이 만나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이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대화예요. 그래야 창의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그 책임 없는 방임 사회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유와 책임이다, 의무다, 권리다 이런 말들 사이에 굉장히 혼동들이 많이 있는데, 책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읽은 것들, 자기가 공부하는 것들,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책임 소재를 묻는다. 너 왜 이거 잘못했어? 이런 것을 의미하는 책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기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이 영상을 좀 보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잘 못 잘 뭐 이렇게 좀 성적도 떨어지고 뭔가 좀 어렵게 뭐 이렇게 좀 잘 배우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학교가 해준 게 하나도 없구나. 선생님이 해준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그 배움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이렇게 돌리는데 사실은 아이들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서 처음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으면 책임을 질 수 없죠. 그런데 뭔가 조금씩 배우고 얻고 생각하고 뭔가를 개발하고 발달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되게 굉장히 어렵게 보였던 것들인데 내가 요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부분 조금씩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나가는 과정. 이게 사실은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학습의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교사와 학교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잘 할 수 없어서 책임질 수 없을 때 자기가 공부하는 걸 그것을 조금 더 가르쳐주고 스스로 책임져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들을 선생님 학교에서 아이들로 넘겨주는 공간이 학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 학교가. 어떻게 책임이라는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부모는 책임을 학교에 떠밀고 학교는 책임을 사교육에 떠밀고 사교육은 책임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뭐 이런 관계들이 되는 것이죠. 책임이라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읽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사실은 좋은 학습자가 되는 거고 그게 학교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또는 우리가 정보를 읽는다는 것, 미디어를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정보들을 만든 사람, 이런 책을 쓴 사람, 이런 영상을 만든 사람은 왜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질문하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따지고 보면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대화를 이끌고요. 대화는 생각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고 자기가 자기의 질문하는 법, 대화하는 법을 스스로 점검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된다. 이렇게 더 잘 되네.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어.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질문하는 법, 대화하는 법을 책임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인간의 문명적인 활동이 무엇인가? 바로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책을 읽고 텍스트를 읽고 영상을 읽고 미디어를 읽고 인포그래픽을 읽고 뉴스를 읽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세상을 읽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읽는 것, 하나의 글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면 읽기라는 게 크게 효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지?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지를 알아나가는 게 깊고 넓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읽는 법은 항상 언제나 내가 왜 이것을 읽는가, 왜 이것을 보는가에 따라 바뀌어요. 제가 이런 예를 되게 많이 드는데 운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운전 상황인데 여기 이제 뭐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이제 있으니까 자 밤에 직장에 이제 퇴근해갖고 집에 왔어요. 이제 아이들도 재우고 이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싶죠.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잘 끝내고 시원하게 끝내고 이제 잠에 들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맥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맥주를 사러 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주를 동네 앞에 편의점에 사러 나가는데 걸어가기는 조금 거리가 애매해요. 그래서 차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편의점까지 차를 가져가는데 여러분
그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해요? 그냥 나가면 되죠. 그냥 입던 거 대충 뭐 그냥 뭐 추리닝 이런 거 입고 편하게 입고 나가서 운전해서 맥주를 사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운전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 가까운 편의점 가서 맥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 이 맥주를 사겠다, 운전해서 편의점 가서 맥주를 사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자, 내가 오늘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한 캔을 마시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야 되는데 일단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머리를 매만진 다음에, 자,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주유소를 한 2km를 가서 거기서 기름을 탱크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렇게 2바퀴를 돌아가고 편의점 가서 맥주를 사오는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가 맥주를 사기 위해서 운전하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는 것도 운전하고 비슷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간단한 정보들을 찾는 게 목적이다? 그것으로 그냥 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깊게 이해하고 그것으로 일도 하고 사람과 얘기도 하고 뭔가 나도 발전시키고 이러고 싶다? 그러면 깊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지죠. 내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위해 읽는가. 맥락을 갖고서 읽는 게 중요하고요. 안 배워도 읽어야 돼요. 꼭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읽지 말고 저렇게 읽으면 안 될까? 책은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 되나? 그렇죠. 중간부터 읽으면 안 되나? 그렇죠. 좀 천천히 읽으면 안 될까? 좀 빨리 읽으면 안 될까?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을 해보시고 테스트해서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 던지면서 읽는 거 중요합니다. 질문 던지는 것 핵심이라고 했어요. 읽는 거는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기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오늘 내가 저기 전문가가 나와서 리터러시에 대해서, 읽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거를 유심히 본 다음에 딸딸딸딸 외워갖고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읽는 것은 어떤 시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읽는 것이에요.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읽는 어떤 힘들이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책 읽는 걸 싫어하는가? 그게 아이들한테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읽기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틀려도 또 읽으세요. 읽는 법의 가장 좋은 법은 뭐냐? 가장 좋은 전략? 다시 읽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독서 교육이나 서구에서는 과학적으로 연구된 게 한 100년, 110년 정도 됐어요. 그 과학적으로 연구한 읽기라는 걸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거기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했는지, 무엇을 못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메타인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다시 읽어야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